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디올류 그랜저 1.6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대다수의 리뷰어분들에게 높은 상품성과 일반 모델과는 다른 주행감으로 칭찬이 많은 모델입니다. 실계약 비율도 하부가 한 50~6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주행감과 가성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짠!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시승 전에 Q&A를 받았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정속도부터 측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속도는 시속 70km로 주행 중입니다. 이랬을 때 데시벨은 평균 60dB입니다. 다음으로 시속 100km까지 끌어올리고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평균 63dB 정도입니다. 일단 3.5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체감상으로는 더 뉴보단 엔진이 개입되었을 때의 정숙도가 좋아졌고 K8 하이브리드보다도 소폭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승기에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번 신형 그랜저는 하부 방음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조용해서 그런지 주행 풍자는 면에선 기대치보다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총점이 일반 준대형급 평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치고는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3.5에 비하면 4기통, 6기통 차이에서 오는 엔진 진동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1열 승차감 조성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1열에만 국한된 평가로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에는 내연기관 모델에는 없는 특별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승차감과 관련된 이라이드와 이라이드 젠2가 있습니다. 이라이드는 기존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도 적용이 되었던 기능인데요. 이라이드 젠2는 추가 확장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라이드가 요철에서만 작동되는 반면에 이라이드 젠2는 가속 시에도 피칭 같은 흔들림을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기운상으로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연기관보다 피칭이 덜해서 대형 세단의 주행감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현재 휠은 3.5대와 동일한 20인치 휠의 피제로 타이어 사양입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도로 이음새나 아니면 매놀 구간에서는 승차감이 내연기관하고 동일하지만 지금 이렇게 쭉 항속할 때 이 이라이드 유무가 꽤 큰 편입니다. 이렇게 뭔가 기차 탄 것 같이 이 앞뒤 흔들림 없이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IG 때보다 6.2kW가 증가된 44.2kW 모터가 탑재되면서 모터 주행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속 40km까지는 EV 주행이 되고요. 탄력 주행일 때는 시속 100km에서도 EV 주행이 됩니다. 오늘 시내 플러스 고속도로 5대5 정도 40km 정도를 주행했고요. 연비는 리터당 16km가 나왔습니다. 20인치 기준으로 공인연비는 15.4, 연비는 전유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풀악셀 타임입니다. 오늘은 그랜저의 최고 마력 3.5 AWD와 비교 풀악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6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이압! 오, 밟자마자 엄청난 부미능과 함께 초반부터 아주 쭉쭉 터집니다. 이거 지금 엔진 구동인데요. 전기차처럼 가속이 쫙 되면서 터보 차져가지고 그냥 팡팡 터집니다. 근데 뭔가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버거워지는 게 가면 갈수록 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랜저 1.6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180마력, 모터는 50마력입니다. 100km 이하, 평균 60에서 80km 정도의 일상 영역에서는 답답한 게 전혀 없었는데요. 고속으로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한계가 서서히 느껴집니다. 역시 1.6 엔진이 커지고 무거워진 준대형을 파워풀하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3.5 AWD입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불악셀! 초반엔 역시 느긋한데요. 이렇게 속도가 붙고 나니까 역시 6기통입니다!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요. 이야, 지금 엔진 소음 진동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확실히 그랜저는 3.5가 질리네요.
그랜저 3.5는 300마력입니다. 이 수치상으로 하부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만큼 가속감도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특히 고속 영역에서의 안정감은 3.5가 정말 티가 확실히 날 정도로 좋은데요. 1.6 터보가 초반 가속감 때문에 시내 주행에 유리하다면 3.5는 안 막히는 장거리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연비는 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코너링입니다. 이번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선의 능력에 대한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DTBC랑 이 트랙션, 그리고 이 핸들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건 차선 변경 같은 운동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기능은 각각의 바퀴의 구동력과 토크를 따로 조절해서 언더스티어 같은 제어 이질감을 줄여주고 안전성을 높여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코너를 돌면서 느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속 코너링! 오, 지금 전륜차인데요. 4륜차처럼 접지감이 균일합니다. 그리고 언더스티어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확실히 5m가 넘는 준대형 같지 않고 날렵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기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코너 구간 진입 시에 코너 안측은 제동, 코너 바깥쪽은 토크 추가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안쪽과 바깥쪽의 바퀴가 도는 정도나 힘을 다르게 해준다는 뜻인데요. 전륜 그립감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돌리는 맛도 좋은 것 같고요. 더뉴에 비하면 조종성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2열 승차감과 정숙성입니다. 일단 이 뒷자리에 탔을 때도 1열과 동일하게 조용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후면 글라스와 오페라 글라스까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고요. 도어 실링도 1열과 동일하게 3중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평균 60데시벨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1열과 2열의 소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지턱을 넘으면서 승차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30km로 방지턱을 넘어보았을 때 3.5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20인치 휠의 프리뷰 전자제어 사양인데요. 이 라이드가 승차감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에만 적용되는 이모션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 말고 18인치나 19인치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더 뉴 그랜저보다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구현해 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하이브리드에만 적용되는 이모션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보다 좋은 승차감을 구현해주고 같은 휠 사양일 경우에는 K8보다 소폭 좋은 승차감을 구현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속 구간 특화 제어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내비게이션의 도로 정보와 차량의 주행 상태를 종합해서 저속 정체 구간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변속 패턴과 엔진 시동 시점을 전략적으로 변경해서 불필요한 조작감을 줄이고 승차감을 향상시켜주는 정체 구간 특화 제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껴보면 거의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는 EV 모드로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용하고 전기차스러운 움직임이에요. 이런 기능은 막히는 출퇴근길에서 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가성비 비교를 해볼 건데요. 현재 그랜저의 최고 인기 조합은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의 현대 스마트 센스 2 플래티넘을 더해서 5천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비공식이긴 하지만 현재 그랜저 계약의 약 50%가량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K8 역시 하이브리드 계약자가 40% 정도인 걸 감안하면 그랜저의 주력 트림이 2.5에서 하이브리드로 이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 조합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는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 대비 앞좌석 통풍과 전동 트렁크를 비롯해서 안전 관련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기본 적용되는 트림입니다. 여기에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같은 ADAS류가 묶여있는 현대 스마트 센스 2를 추가하시면 그랜저에 있는 모든 안전 사양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그리고 플래티넘은 19인치 알로이 휠 앤 타이어, 앰비언트 라이트,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와 빌트인 캠 2가 묶여있는 내외장 알짜 패키지입니다. 참고로 빌트인 캠 2의 경우 QHD 화질의 음성 녹음도 지원됩니다. 자, 그럼 이 구성을 K8 하이브리드로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림은 노블레스로 대응됩니다.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대비 660만 원 정도 싸지만 기본 품명면에선 확실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그랜저는 230만 원치 선택 옵션이 더해지니까 K8과의 품목 차이는 벌어지지만 가격 차이는 900만 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부 구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랜저와 K8 간의 기본 품목상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능형 안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갭을 줄이시려면 주행보조 패키지인 드라이브 와이즈로 보강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저의 현대 스마트 센스 2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은 보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뭐 핸들 잡고 있는지 감지해주는 기능이긴 해요. 두 번째로는 내외장과 시트를 보강하기 위해서 스타일과 컴포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내장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고, 시트에서는 동색성 릴렉션 같이 자잘한 게 한두 개 빠지긴 하지만 이것도 얼추 비슷한 기능들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랜저에선 캘리그라피에나 들어가는 턴 시그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다만 K8 하이브리드는 18인치 휠이 최대 크기이기 때문에 그랜저의 20인치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도 그랜저에 없는 3종 공조가 K8 컴포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춰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최고 인기 조합을 K8 하이브리드에서 구현하면 600만 원이나 저렴한 4,350만 원에 맞출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옵션 수준에서 각각의 차량을 분석해보면 그랜저의 경우 K8 대비 트림상 가격은 높지만 기본 사양이 풍부하니까 선택 옵션을 포기해도 크게 불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K8은 그랜저 대비 기본 사양은 부족하지만 시작가가 낮고 그만큼 운신의 폭이 생기니까 가성비를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이 모션 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승차감과 안정감을 높여주는 하이브리드 전용 신기술인데요. 시승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 5개의 세부 기술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각의 기술이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장기간 탈수록 분명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체 구간 특화 제어 역시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특수 기술로서 K8에서는 구현이 안 됩니다. 그 외에 K8 환산 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에어백 개수, 그랜저는 10개이고 K8은 9개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율이 애프터 블로우,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는 5,100만 원입니다. 인기 옵션으로는 프리뷰 전자대여 서스펜션 2와 하이테크 패키지,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5,450만 원이 됩니다. 5,450만 원 기준 확장 경쟁차를 살펴보면 제네시스 G80과 K9의 경우 기본 사양은 충분하지만 4륜구동과 인기 옵션을 추가하면 6,000이 넘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기본 사양 개수에선 밀리지만 기능 수준에선 엇비슷하고요. 현재 연말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어서 5천만 원대의 가시권에 있습니다. 다만 프로모션 물량이 거의 소진된 상태라서 정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지비는 얼마나 드냐? 그랜저 1.6 하이브리드는 19인치 기준으로 공인연비가 16.7km입니다. 2.5 대비 약 5.3km 정도 높은데요. 연간 15,000km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유류비는 14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는 2.5 대비 70만 원, 3.5 대비론 90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도 1.6 기준으로 계산되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까지 있지만 보험료는 2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가감하면 연평균 130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탈 수가 있는데요. 물론 2.5 대비 차값이 평균 500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차값을 뽑으시려면 최소 4에서 5년은 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년이면 보증도 끝나기 때문에 보증 안에 최대한 많이 타고 팔든지 아니면은 아예 오래 타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랜저의 대표적인 불안 이슈로는 엔진 오일의 증 감소 현상입니다. 먼저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의 경우 K7 프리미어, K8, 더 뉴 그랜저에서 엔진 오일 감소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대에선 엔진 오일 교체 후 15,000km 주행 측정을 해서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되면 개선된 쇼트 엔진으로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K8, 소렌토, 산타페, 스포티지, 투싼에서 엔진 오일 감소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아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무상 수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그랜저에서는 아직 보고된 게 없지만 개선품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동 꺼짐이나 프레임리스 윈도우 깨짐, 리어 도어 몰딩 조립 불량과 같은 초기 품질 이슈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아직이지만 동일한 N3 플랫폼을 사용하는 K8의 경우 KNCAP에서 93.4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출고 대기는 11개월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9%대로 치솟고 있는 금리로 인한 취소권이 많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홍씨의 선택!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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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살 거예요.
일단 저는 구형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차 시승기에서 진짜 이 그랜저의 가성비를 정말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는 한 4천 이하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가성비의 차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신형 그랜저에선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4천대가 무너졌습니다. 즉 확고한 가성비가 사라졌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그랜저는 플래그십입니다. 현대에선 그랜저를 보급형에서 고급형으로 원복시킨다는 의도를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IG 때 타깃층은 3040이었지만 요번부터는 50대 이상으로 높여 잡았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와 이드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맛을 본 입장에선 아쉬움이 정말 많아집니다. 이젠 정말 성공해야지만 탈 수 있는 차가 돼버렸네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